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포시 의회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목포시 현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와 함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톨릭 성지화 사업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목포에 있는 가톨릭 성지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옛 목포 가톨릭병원은요, 1895년 광주 대교구 첫 본당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세계적인 가톨릭 봉사단체인 레지오 마리에가 한국에서 첫 활동을 시작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가톨릭 성지 순례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2010년 시작됐는데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요, 300억 원대 후원을 약속했던 한 지역 기업의 부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재정난이 신자들의 모금과 국비 확보로 해소되면서 2013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정 질문에 목포시가 성지화 조성 사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지적된 문제점은요, 가톨릭 성지화 조성 사업의 기반 시설의 문제입니다. 이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은 내년 10월쯤 완공 예정이고요. 대성당 등 부대 시설도 2018년 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요, 약 10만 명, 연간 10만 명 이상의 성지 순례객은 물론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한데요. 시정 질문에서는 진입 도로는 물론 주차장 조성 공사가 착공조차 안 되고 있다며 목포시의 이행 의지 부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취진이 직접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현재 약 50%에 가까운 공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진입도로를 보면 관광객들을 실은 대형 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도 쉽게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좁았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국비와 도비로 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목포시가 이 사업에 조금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정 질문에서 또 다른 이슈가 목포시의 조선업 관련 일자리 사업의 부실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 조선업이 몇 년 전부터 침체가 되면서 네.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6월부터 각종 조선업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목포시가 국비 70억여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일자리 관련 사업은 모두 7개인데요. 실직자와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 자금 지원이란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업 근로자 자녀 놀이방 운영 등 2개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조선업 관련 실직자와 퇴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본 뒤에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겁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고용노동부 등과 상의해서 프로그램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 평화광장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체계적으로 개발 또 발전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우리 이강호 앵커도 평화광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목포 시민들 모두 한 번쯤은 평화광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하는 곳이 이 평화광장입니다. 사실 이 평화광장은 하당 신도심 개발과 맞물려서 광장이 조성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란 상징적 인물과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의 연계성을 찾아 광장의 이름을 평화광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평화광장이 이름만 평화광장일 뿐 도청 인근에 들어선 김대중 광장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막도 내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이 생겼지만 목포시가 스토리의 연계성을 만들지 못해서 단지 이름뿐인 평화광장인 채로 머물고 있는 것이죠. 평화광장이라는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흉상을 평화광장에 만드는 등 목포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번 목포 시정 질문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흘 동안 열린 시정 질문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정 질문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어떤 지역구 민원성 질의가 시정 질문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정체된 목포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어떤 트집 잡기나 억지스러운 질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훨씬 더 따끔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반면 집행부의 경우에 일부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또 변명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하고 필요한 정책들은 새롭게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